자, 여기까지 됐으면 책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얘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요. 그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이쪽에 얘가 보드 컨트롤러가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 모듈로 파이널 변수란 게 지정을 해서 써놨어요. 써놨는데 얘는 값을 변경할 수는 없죠. 프라이빗 쓰시고요. 그 지금 보드 서비스가 필요해요. 서비스 처리하려는 보드 서비스 타입으로 서비스라고 한 개 집어넣을게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서비스 이렇게 해서 타입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변수를 써요. 그런데 얘를 자동 디아이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오토와이어드. 그래서 롬밥에 뭐 세터에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신데 그 롬밥에 쓰려는 때 이제 골뱅이 여기 서비스에서 썼던 서비스 인풀에서 썼던 이제 올 아규먼트 컨스트레이터 이런 걸 쓸 수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all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all argument constraint라고 나오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던 이유가 이쪽에 임포트 때문에 아시겠죠? 임포트에서 이렇게 all argument 얘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all argument constraint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경고가 나오거든요. 서비스가 경고가 났어요. 그 서비스가 경고가 난 이유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이 난 유즈드. 그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해결이 됐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되시겠죠?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시고요. 지금 이제 그 보드 서비스를 클릭하면 보드 서비스에 여기 all argument constructor랑 이랑 이제 색깔이 변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DI가 적용돼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l argument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한 자동 DI를 한 거죠. 자동 DI 적용을 시킨 겁니다. 적용시키자. 이게 지금 올 아규멘트 컨스트레이터에 의해서 자동 DI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아규멘트 컨스트레이터에 의해서 자동 DI가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해서 쓰게 된 거고 서비스가 이 위에 거는 이제 파이널 변수이기 때문에 적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얘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죠. 파이널 변수로 써가지고 사용하신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올 아규멘트 컨스트레이터에 의해서 생성자가 변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리스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서 이제 리스트 그쪽에 JSP 쪽으로 가야 되는데 JSP는 리턴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 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리퀘스트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고 모델이라는 놈 받을 수 있어요. 모델이라는 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델 앤 뷰를 생성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모델과 앤 뷰 쪽이 JSP, 모델이 데이터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리턴 스트링으로 했기 때문에 모델을 따로 받아서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기면 JSP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델점 뭐 add 이렇게 해서 아규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add 써가지고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쓰시는데 보통 이제 그 리스트를 넘기니까 그냥 리스트라고 키 찾았을 때 리스트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모델에 담으면 리퀘스트에 담게 되고요. 리퀘스트에 찾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서비스에서 서비스 쓰시고 서비스 점 쓰시면요. 여기 이제 리스트 메소드가 있죠. 리스트를 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되셨나요?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담아요. 모델에 담으면 자동으로 어디에 담게 되냐면 이제 모델에 데이터를 담으면 리퀘스트에 데이터가 담기게 된다. 데이터가 담기게 된다. 리퀘스트에 담기게 될 때 꺼냈을 때요. 그 리퀘스트에서 꺼냈을 때 이제 JSP에서 꺼냈을 때요. JSP에서 꺼냈을 때 쓸 때는 달러 중괄호 열고 뭐 리스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스트가 키값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라고 쓰셔서 여기에 있는 요 리스트가 요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JSP에다가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주석이라고 해서 JSP를 주석인데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제 자바가 먼저 컴파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석 있는 부분에다가는 여기다 JSP 주석에다 쓰시면 안 되고 지금 자바 주석이니까 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달러 얘가 리퀘스트에 되니까 리퀘스트 스콥이라는 게 있어요. 스콥.
리퀘스트 지역에서 이제 리스트라는 걸 찾아 써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달러 리스트라고 쓰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리퀘스트, 세 번째 세션,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줄줄이 찾아다니거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보안상 세션에서는 찾지 말자. 그래서 JSP에서 뭐 세션 폴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리퀘스트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리퀘스트 스코프 점 리스트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콕 찍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달러 리스트 이렇게 그냥 쓸 뿐이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리퀘스트에 자동으로 담기게 되니까 여기서 모델에 담는 거는 자동으로 리퀘스트에 담기게 돼서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담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담겨져 있어서 넘어가니까 list.jsp에서 이제 달러 이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얘를 반복문을 이제 좀 쓰셔야 돼요.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복문이 실제로 JSPN에 표현하고 할 때는 반복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바 기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디자인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표시하는 거니까 반복문 프로그램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골뱅이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있으시죠.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태그를 만들어서 반복문에 해당되는 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고요. 프리픽스에 보통 C라고 씁니다. 코어에 해당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RI 그 명령어의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세 번째 자바 선의 컴의 JSP의 JSTL의 코어 이게 이제 반복문이나 if문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으시고요. 요거 등록을 하면서 한 개 더 하십니다. 요걸 한 개 더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FMT라고 포맷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JSTL의 코어를 지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FMT라고 보입니다. 요게 이제 콤마나 아니면 날짜, 타입, 날짜의 패턴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태그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프리픽스로 한 개는 C, 한 개는 FMT, 한 개는 코어, 한 개는 FMT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쓰셨으면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데이터 뿌려지는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뿌려지는 곳.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자꾸 전부 다 올 치지 마시고 그 자꾸 전부 다 치시면 오탄하면 찾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안 되면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여기 데이터 부분이 여기입니다. 로우 데이터 로우 여기 부분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곳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되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분에 해당이 되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면 되겠죠. 데이터 없음을 표시한다. 없음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표시를 할 때도 형식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형식에 맞추려면 tr 태그 한 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tr 태그를 한 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tr 태그 작성을 해주고 /tr 사이에다가 데이터 한 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한 칸으로 만들어서 자 td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td 사이에다가 데이터 없음이라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않습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써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태그 아시겠죠? 만약에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만약에도 포함시켜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
그 저희가 그 이 맨 앞에 C 땡땡으로 썼고요. C 코어입니다. 그죠? if 문장이 있죠. C 땡땡 if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슬래시에 C 슬래시 if를 여기 끝에다 이렇게 감쌉니다. 여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C if로 감싸서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게 나오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을 때만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그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냐면요. 달러 쓰시고 테스트 쌍따옴표 안에다 달러 쓰시고 중괄호 열고 리스트 라고 쓰시는데 리스트 앞에 비어 있다. empty 한칸 띄시면 리스트가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고 비어 있다. 비어 있으면 나오고요. 비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empty의 반대는 뭐 not empty 느낌표 붙여서 사용하시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 여기 밑에 있는 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죠.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렇게 되니까 먼저 이게 그 else 이런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코어에 해당되는 게 그냥 if는 있는데 그 else 쓰는 게 없죠. 그래서 if로 이렇게 전부 다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if 두 개 붙이면 됩니다. 붙여서 존재하면 데이터를 표시하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cf를 여기다 쓰시고 이제 존재하면입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면을 앞에다가 좀 쓰면 되겠네요. 데이터의 개수만큼이니까 데이터가 존재하면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되지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존재한다. 달러 중괄호 열고 반대 느낌표 empty 위에 있는 거 반대 empty list 됐죠? 네, 위에 있는 거 반대 비어 있지 않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줘서 이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존재하면은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요만큼 여기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쓰면서 여기 이제 C 땡땡 반복이 포이치분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시키자 포이치. 포이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TR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제 반복을 시키게 TR 부분을 계속 반복시키게 되고요. 반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이제 요거는 한 칸이죠. 그 데이터는 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 이제 제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요건 지금 하나죠. 한 개로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요거랑 맞춘다고요. 아시겠죠? 디자인상. 그래서 요거를 5개를 합쳐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칼럼 스판 쓰시고요. 칼럼 스판 5개 이렇게 써서 요거 한 칸이 5개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죠? 자, 이제 포이치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컬럼 스폰까지 해주시면 이제 되겠고요. 포이치문은 이제 맨 처음에 데이터가 필요하세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템스라는 속성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아이템스 달러 중괄호 열고 리스트 블랭크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띄어쓰기 쓰시면은 이거 데이터가 달라진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띄어쓰기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붙여 쓰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한 개씩 꺼냈어요. 여기서부터 한 개씩 꺼낼 건데 그걸 변수로 받아야 되죠. 그게 VAR입니다. VAR 변수. 변수는 이제 부여로 받으시면 되겠죠. 부여라는 이름으로. 얘는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 안에서 부여라는 이름으로 쓸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받아서 부여라는 이름으로 쓸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되시겠죠? 그냥 내비두면 부여가 페이지 객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달러 부여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페이지 객체에 들어가서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이일객체로 달러 해가지고 꺼내 쓸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한 개 꺼내서 이제 부여로 했으니까 여기 돼 있는 거를 달러 이렇게 쓰고 부여점 넘버가 있죠. 이게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타이틀 제목이죠. 얘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라이터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날짜형인데 날짜형을 이제 형식에 맞춰서 좀 쓰면 좋으세요. 형식에 맞춰서 꼭스페이스 쓰시고요. FMT 이게 쓰시면 그 폼 데이트가 있습니다. 폼 데이트 패턴을 만들어 쓸 수 있죠.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write date write date를 추리는데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만드는 게 yyyy.mm.dd m이 대문자입니다. m을 소문자로 쓰시면 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분이 돼서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날짜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회수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히트 뭐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 형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 보드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보드 부요를 이렇게 여기서 꺼내 가지고 가져오게 되는데 보드 부요에 해당되는 것을 컨트롤 키 꽉 누르면 여기 이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히트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화면상에서 뿌릴 때는 이렇게 부여점 뭐 이런 변수 이름처럼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변수 이름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겟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겟터로 바뀝니다. EL객체는 표현식이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린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소드가 겟터입니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변수를 다른 데서 거저다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겟터를 갖다가 쓰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프로퍼티가 없다. 이렇게 틀리면 오탈자가 나오면 프로퍼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겟터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맞춰서 쭉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고요. 서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장에 해당되는 것을 5.5선 눌러서 이제 스타트. 위에 게 됐네요. 위에 거. 다시 종료. 예, 다시 클릭해서 스타트. 제가 이제 클릭을 한번 했는데 마우스 클릭을 안 했나 봐요. 스타트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면 이제 뭐가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오류 나오고 있네. 그죠? 오류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에러입니다. 에러. 이제 에러는 꼭 고쳐야 되겠죠? 이니셜 페일 보드 컨트롤러에서 define 정의되어 있는데 쭉 가보시면 보드 컨트롤러 define 정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생성자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겨받는 것을 이제 no unique 이게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no unique 보드 서비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보드 서비스 인풀도 있고 보드 서비스 인풀 두 개가 발견돼 가지고 어떤 걸 집어넣을지 모르겠다. 이 결정장애죠. 아시겠죠? 결정장애. 우리는 if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입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타입을 같은 거를 우선 적용시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보드 서비스 인풀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할 때에 그 자동 DI를 적용할 때 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그 퀄리피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얘가 지금 보드 뭐 서비스 인풀 뭐 이렇게 서비스 그게 똑같이 이렇게 안 쓰였는데 약자로 그냥 BSI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좀 길게 보드 서비스 인풀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 퀄리피어라고 썼는데 퀄리피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퀄리피어라고 썼고요. 컨트롤러에서도 그 여기에 프라이빗 메소드 컨트롤러 프라이빗 메소드 이걸 받을 때에 여기다가도 이제 골뱅이 뭐 똑같이 퀄리피어 그다음 쌍따옴표 찍어서 뭐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드 뭐 서비스 BOLD 서비스 뭐 인풀이다 뭐 이렇게 인풀 IMPL 인풀 이렇게 써가지고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퀄리피어가 뭔지 모르면 이제 또 구글링 하셔야 되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번역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지? 이게 얘네들이 영어를 그냥 붙여놓은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틀리게 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선 통과자 뭐 그 예선 통과자인데 이게 이렇게 뭔가 많이 돼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쑥 올라와서 얘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명을 부르거나 이렇게 쓸 때 퀄리피어라고 쓰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뉴스피어 이거랑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계속 나와가지고 별로 안 좋네. 수업할 때 녹화 계속되니까. 자, PPL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자, 이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다시 돌리는 거죠. 이제 서버가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그 매핑되는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다시 이제 스타트 시켜서 서버에 오류가 안 나야 서버 스타트 될 때 오류가 안 나야 되고, 그래서 서버 스타트 될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들여다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똑같습니다. 노 유니크. 지금 뭔가 제가 설정한 게 설정해 놓은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설마 크림 저장 저장은 되어 있고요. 서버를 다시 스타트. 똑같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 노 유니크. 유니크하지 않다. 그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이제 골뱅이 퀄리피드라고 써놨더니 요거 지금 이제 생성자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세터에서는 이제 요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먹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안 먹어서 그 올 아규먼트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올 아규먼트는 일단 생성자를 위해서 파라미터로 넘길 때 지금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정이 안 돼서,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여기 이제 그 위에 그 서비스 위에다가 오토와이어드라고 일단 붙여주세요. 오토와이어드는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오토와이어드에 해당되는 것은 세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생성자를 이게 아니라 오토와이어드는 세터를 이용한 자동 생성 DI 적용이죠. 그래서 이게 쓴 건데 그 퀄리피드가 안 먹어서 그 생성자에서 적용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퀄리피드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없어서 올 아규먼트 컨트롤 주석 처리해 주세요. 컨트롤러에서. 그리고 이제 서비스 바로 위에 오토와이드하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피어라고 이제 붙여주세요. 퀄리피어는 보드 서비스 길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BS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보드 서비스 인프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BS 뭐 이렇게 전 지난번엔 BS 이렇게 쓴 것 같은데 BS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인프에 퀄리피드랑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퀄리피어 부분에서 보드 뭐 서비스 인풀 뭐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타입이 같다 뭐 이런 거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타입이 같은 게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걸 배제시켜서 나 요거를 꼭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한 거고요. 지금 경고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컨스트레이터 부분이 경고나고 있는데 올 컨스트레이터 인풋된 거 얘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해서 나중에 풀 때는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리스타트를 해보시면 아까 그 노 유니크, 유니크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현재 서버가 돌고 있으셔야 되고요. 되었으면 저희가 여기서 로컬호스트 쳐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보드에 리스.2 해가지고 친 다음에 엔터 쳐보시면 보드에 리스.은 가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돌렸거든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컬호스트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 여기에 이제 딴 것도 중요한데 포트 번호 8080이 지금 돌고 있나 80이 돌고 있나 돌죠. 모듈 수에 가셔서 모듈 수가 지금 컨트롤러 바뀌었죠. 제가 지금 제 거를 클린 시켰거든요.
아시겠죠? 클린 시켜서 이런 서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이제 클린 메뉴가 있는데 클린 시키면 원래대로 얘를 다시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여기 패스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 눌러서 여기 패스에 슬래시로 다시 바꿔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저장하시는 거죠. 저장하고 서버를 다시 돌려야 되죠. 그래서 서버를 다시 스타트 해줘라. 되었죠? 스타트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클린을 시킨 바람에 이게 지금 설정 부분이 달라서 컨트롤러라고 썼어야 된다. 안 썼기 때문에 404가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배제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퀘스트 서버가 잘 돌면 이제 보드 밑에 리스.2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2 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DB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야 맞습니다. 아시겠죠?